자, 문제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갑과 을의 명시택의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경우를 외우는 건 없습니다. 다 적용됩니다. 적용 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었죠.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명시탁. 이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에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다른 건 다 볼 거 없고, 자, 적용이라는 데 포인트를 두는 거야. 적용이라는 키워드. 그러면 적용 배제 네 개 어디에 있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시탁에 약정을 했다. 예,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명시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시탁에 약정을 했다. 예, 이것도 뭐야? 지금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귿번도요. 자, 을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네 가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드리면 세 번째 항목만, 자,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되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주게 될 것인데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 등기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딴 사람을 팔더라도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명의신탁, 그리고 네 번째 자, 신탁법상 신탁 요 네 개만 어떻다? 실명법에 적용이 배제가 된다. 이건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네 개 어디 있나를 찾아보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가등기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어렵게 구성을 했는데 이 셋 다 네 가지에 포함이 안 되니까 모두 어떻다? 실명법이 적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 봐서 절대 풀 수 없어요. 이건 읽어버리는 순간 다 게임 끝나.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니까 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문제 대신 앞으로 나올 게 뭐가 나오겠어요? 다음 중 실명법이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우리 앞에 공부했던 네 가지 중에 한 두 개 넣고 한두 개 이상한 거 툭 던져놓은 식으로 구성을 또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무슨 문제인지 감을 못 잡아. 해서 다시 실명법의 적용 배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상 신탁 이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네 개를 외워야 돼. 읽어보고 푸는 게 아니야. 바로 네 개를 외우는 게 능사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7회 때 나왔었고요. 지금 한 31회 때 했죠. 거꾸로 적용 배제되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갑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의 명시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자 간의, 부부 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등기는 특별히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권리 미리 내용 알고 가야 되죠. 자, 이건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제 문제 가능하고요. 또 하나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가 되고 갑이 대내적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대외적 소유자가 되게 된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는 누가 되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부가 집구석 방 안에 있을 때는 소유자가 누가 되고 바로 남편이 갑이 소유자가 될 것이고 밖으로 나가면 누가 소유자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가시는 거야. 2번 질문,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을 때, 자, 이때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일단 오른편이 좀 어려워. 두 사람 사이에서 자 가십시다. 갑이, 자, 등기 명인이 아닌 갑이 병한테 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고. 왜 넌 내 물건을 팔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지문 간단한가요? 보니까 정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건 맞습니까? 요건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대외적 소유권이 있죠. 근데 이 문제 물건의 부동산에 대해서 정이라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해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된다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이 토지에 정이 불법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갑은 나가면 안 돼. 나가봤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직접 이 정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밖에서 누가 정이 불법적으로 침해를 하게 되면 정한테 뭐라고 시부를 쓰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조금 이걸 응용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 갑이 뭐 대위 행사다 이건 별로로 치고 일단은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수탁자에게 있으니까 갑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3번을 답으로 구성을 해서 틀린 거. 자,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이 자, 을의 갑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요건 이제 우리 민법 103조이죠.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인 을을 꼬드겨서 야, 너 이름으로 돼 있어. 이걸 나한테 팔아다오라고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건 민법 103조이죠.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 이렇게 단순하게 가실 주제. 5번 질문요.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해서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었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더라도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그래서 을한테 산 사람은 적극 가담이 아닌 바에야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이 문제 출제의 의도라고 나선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갑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그래서 이 침해 행위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바로 대외적 소유자가 나서야지 대내적 소유자가 나설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이 문제 좀 어려웠는데요. 소유권 외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이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되게 어려운 지문이고요. 다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소유 명의만 바꿔주는 게 등기 신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은 무효 이렇게 갑니다. 1번 몰라도 돼요. 2번 지문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이 동법률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게 바로 양도담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양도담보라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얘기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3번째는요. 자,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없다. 줄여서 보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딱 한 번 나왔어요. 여기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 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좀 까다로웠던 문제 패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유효한 법률 행위만 뭘 할 수 있다? 해제나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든가 상호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다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명제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을 뽑았고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신탁자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대금은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지급하고 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자, 그러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알았죠? 뭐가 알았으니까 소유자는 누가 된다? 자,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있어? 수탁자. 그럼 정리하면 이 법률 관계 이렇게 가는 거야. 수탁자는 자신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병이 소유권을 다시 등기부상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자, 이 병은 돈을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사안입니다. 다시 갑시다. 갑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등기를 누구한테 넘겼다? 수탁자한테 넘겼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원래는 말소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수탁자가 갑한테 바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한 것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 틀렸고요. 자, 명의신탁의 약정이 무효.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선이 악이 불문하고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여기 문제까지가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앞에 나왔던 거, 첫 번째 이 문제 제일 특이했던 거고요.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네 가지 아니면 어떻다? 이 법을 모두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주제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살펴봤던 문제 중에서 지금 부부간의 명의신탁,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게 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였었고요. 26회 때 나왔던 문제가 좀 더러웠어요. 너무 어려웠던 문제. 유효인 명의신탁은 해지가 가능하지만 무효인 명의신탁은 해지를 할 수 없다. 근데 나머지가 좀 이렇게 쫙 깔아서 힘들게 나왔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치고 지금부터 보게 될 문제는 아주 유용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예시를 하게 될 텐데 한번 가볼까요?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갑은 2013년 친구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오케이 부탁 나오게 되면 다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바로 치고 가야 된다고. 그림 그리고 이해하고 자시고 이럴 짬이 없다고. 부탁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되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매도인은 받은 돈이 있으니까 신탁자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자신의 물건을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된 걸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다시. 자, 지금 매도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자,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한다고요? 수탁자한테.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걸로 바로 치고 나가야 돼. 다시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이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여기서 매도인 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등기를 어떻게 하나 부탁을 해서 을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현재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매도인이 어떻다? 알면 못 쓰니까. 알았잖아요. 부탁 들었으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매도인이 소유자. 매도인은 받은 돈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대신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이거 지워야지 갑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얘기로 가는 거야.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소유자, 매도인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1번 질문요. 이 X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지 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죠. 유효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면 뭐가 가능하다? 해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효인 명의신탁이 양자간, 삼자간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무슨 문제?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나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26회 문제에서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무효였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전체 그림 봐야 돼. 문장, 갑을 이걸 따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해지라고 하는 것은 유효했을 때만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유효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도 틀린 표현이 되겠고,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갑시다. 자, 부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소유자는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대신 이 등기를 누구한테? 바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 관계. 이게 바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번이요.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똑같은 형식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말소 등기라는 건 기존에 을한테 같은 등기를 지워버리는 것을 말소 등기라 부르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전제하고 다시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을 뽑았고요. 5번, 만약 갑과 을이 소하실혼 관계에 있다면 약정은 유효라고 되어 있죠. 법률론만 됩니다. 부부간의 법률론만 유효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요렇게 그림을 가는가 해서 어찌됐든 일단 논의의 전제 자체가 담아진 부차적이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가야 될 테고, 소유자는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되게 될 테고, 매도인은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 명의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또 보겠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날 갑은 친구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 갑은 병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라고 되어 있죠. 부탁하여 나와 있죠. 그럼 소유자는,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의미하고,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 병이 바로 소유자가 되게 된다. 병의 입장에서는 이거 등기 넘겨줄 의미 있죠? 받은 돈이 있으니까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신탁자한테. 대신 지금 수탁자 명의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까 문제에서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 명의를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서 1번, 을은 수탁자죠.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이거 다른 거 빼버리고요. 자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내용 볼 거 없어. 을은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을은 소유권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1번을 옳은 표현으로 구성한 거야. 다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문제는 이상한 것 같은데 항상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등이 존재할 수 있다. 해서 1번을 답을 뽑았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앞에서 공부했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을 외우고 있어야지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실명법에서 이 법률 관계 요렇게 이제 두 개, 세 개가 짬뽕이 돼서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주제가 좀 숙달이 되게 되면 이게 진짜 딱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2번 지문이요. 갑은 병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갑은 신탁자죠? 신탁자는 누구한테? 병한테 대금 지급했으니까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3번 병은 자 을에게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다. 다시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뭘 갖고 있어야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소유권 안 갖고 있는데 뭘 갖고 달라고 그래. 기가 찰 노릇이지.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나중에 유치권 파트에서 공부할 건데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또 하나가 공사 대금 채권일 때만 어떻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부 안 했는데 이 문제에서 논의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소유자가 누구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실 때 일단 부탁이라는 말 나와 있죠? 부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부탁 안 하면 매도인이 왜 매수인한테 안 보라고 제3자한테 등기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출제 기술상 부탁하게 되면 이덕화가 아니야. 부탁되게 되면 요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매도인은 누가 되고 매도인 소유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 말소 청구해서 누구한테 소유자, 매수인,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자, 요렇게 그림 잡으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2013년 10월 26일 날 하여튼 10월 며칠 날 되면 난리가 나네. 왠지 아세요? 이 시험 보는 날짜래요. 시험 보는 날짜. 이 문제를 구성할 때 10월 며칠이나 나오잖아요. 그날이 다 시험 보는 날짜를 전후로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이 약정을 했고 갑은 병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오케이! 부탁하여 나와 있죠? 부탁하여 나와 있죠? 매도인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럼 뭐가 된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소유자 누가 된다고요? 소유자 누가 된다고요? 소유자는 바로 매도인이 병의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소유자 현재 등기 명의가 수탁자한테 갔으니까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한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법률 관계 해서 자 1번 보겠습니다. 을은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 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맞나 문제가? 중복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 편집이 잘못됐나? 그 다음 문제가 이 문제인가요? 네, 알았어요 이제. 지금 이제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참 놀랍다니까 아까 봤던 문제 한 3분 전에 봤던 문제를 길길이 날뛰면서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 본인들은 멀쩡할 것 같아요. 나중에 봤던 기출문제를 몇 번씩 풀면서 나중에는 뭔지도 모르는데 답이 4번 같아. 왜? 문제를 외워버린 거지. 그리고 왠지 흐뭇한 마음을 갖지만 그건 아니지. 해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부탁 나와 있다. 병은 이게 포인트라니까. 읽다 보면 머리 뒤져버린다고. 갑을병 그러기 시작하면 정신 없어진다고요. 부탁 나와 있죠? 얘 찾으려고 읽은 거 아니에요. 부탁 어디 있나? 부탁 있나 없나? 해서 다시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되게 될 것이고, 매도인에 있으면 병이 되고, 얘가 대금 지급하고, 등기는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넘어갔다. 소유자 누가 된다?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병은 이제 등기 말소 청구해서 등기 회복한 다음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일단 약정은 무효죠. 내용 자세히 보지 말고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약속했었잖아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나중에 막 가슴 저민 얘기 나와. 그래도 약정은 무효야. 약속하셔야 돼. 약정은 무효. 이렇게. 2번 질문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기를 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을이 뭘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달라고 하지. 을은 갖고 있는 게 없다고. 무소유의 삶이라고. 근데 뭘 달라고 해, 지랄이야.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요. 3번 질문요. 그럼 답이 뭐야? 답이 2번 돼버리나요? 겁나 쉽잖아요.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돈 줬으니까 등기 넘겨달라. 그 다음에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 명의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직접 갑이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누굴 대신해서 병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직접 병에서 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이런 형식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갑, 을 간에 명의 신탁 약정의 사실을 알고 있던 정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전기를 마쳤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요거죠? 자,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약속했잖아. 약정 무조건 무효. 제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라고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을 가지고 분석 좀 하지 마. 뭐 아는 거 있다고. 1분 안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시간이 더럽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 부탁 몇 개 나왔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 신탁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알매 모수를 써먹어야겠죠? 자, 갑과 친구 을 사이에 얘는 친구가 있었네. 을과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넘겼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소유자는 누가 된다? 알고 있었던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알매 모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매도인이 소유자, 몰랐으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현재 등기 명의 누구한테 있습니까? 을한테 있겠지? 을한테 등기 넘겨줬다고? 그래도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있다? 병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병한테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에서 알았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소유자. 대신 이제 법률로 그렇게 정리해야 돼. 병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직건대 지금 을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병이라는 사람 받았던 돈은 을한테 토해내야 되죠? 병은 받았던 돈은 을한테 토해내야 되잖아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고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알매 모수니까 매도인이 소유자.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병한테 무슨 이전 등기 청구해? 소유자 누군데? 병인데. 그래서 아무 상관없죠? 갑이 병한테 돈 준 거 없잖아. 밥 한 번 사준 적 없잖아. 근데 뭘 달라고 그래? 안 되는 거야. 이건 뭐라고 착각?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자 다시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을이 수탁자죠.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표현. 이건 동시행의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등기는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을한테 넘어가 있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병한테 있어.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대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등기 말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관계. 동시이행의 관계 한 번에 안 돼요. 공부 좀 하시다 보면 대충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액토지를 정에게 매도했을 때 정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알고 모르고 떠나서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을 옳게 뽑았고요. 5번 을이 엑스토지를 선의의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관한 침해가 아니다 해서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입니다. 을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선의 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아먹은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탁자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거 5번은 어려워요. 5번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 틀 가야 돼. 약정 무효.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알매 모수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드린 거.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2015년 10월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자금을 을에게 주었다 해서 이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돈을 매도인한테 직접 주면 그것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고 수탁자에게 주게 되면 뭐가 된다?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하면 이제 알매 모수 들어가야 되죠. 알았으면 소유자가 매도인이 될 테고 몰랐으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모르는 이라고 돼 있죠. 모르는 병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법률 관계 다 빼버리고 지금 이제 몰랐다라고 하면은 계약 명의신탁에 몰랐다.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끝이죠? 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죠? 네. 다만 굳이 여기서 쟁점 삼으면 수탁자는 신탁자한테 돈은 갚아줘야 되죠? 아까 받은 돈이 있잖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돈 줬잖아. 그러면 이제 그 법률이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어떻다? 그 돈은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뭐는 아니다.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해서 1번 엑스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틀렸죠?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2번 갑과 을의 관계에서 힘들어 죽겠다. 뒤에 유효하다 나와 있죠? 자세히 보지 말고 외웠던 걸 찾아보시라고. 무효죠? 네.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네. 약정은 무효라고. 뭐 안다고 뭐 고민을 해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유효한 약정은 딱 한 가지 사실상 시험 용어로 나오는 거는 저기 부부간의 명의신탁,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법률론일 때 이것만 유효의 문제인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약정은 무조건 무효. 3번 겁나 어려워요. 4번 약정은 유효하다 나와 있죠? 네.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어려워요. 1번하고요, 2번하고요, 4번은 나가리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을 고르시잖아요. 네. 1번, 2번, 4번 나가리. 이제 전문용어로 물반 고기반. 답은 5번이에요. 의미 없어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니까 이거 몰라도 돼. 그냥 큰 의미 갖지 마시고 이 문제는 버리시고 가야 돼요. 너 이거 하나 공부하느니 다른 거 한 3번씩 더 반복하는 훨씬 더 남는 장사예요. 근데 일단 다 떠나서 자 유효 2번 당론 쳤죠? 그 다음에 소유자는 누구냐 요걸 찾는 문제에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 정도 답은 5번인데 버리시고 그 다음 문제. 자, 갑은 2015년, 자식들 그냥 10월만 되면 뭐 난리야. 경매 나와 있죠? 경매 나와 있죠? 경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케이스라고 그랬죠? 법원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른다. 법원이 무슨 독심법을 하고 있냐고. 건물이 어떻게 알아?
행정기구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수탁자는 한 가지만 하면 돼. 받았던 돈만 토해내면 되는 거죠. 신탁자한테 돈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 돈만 토해내면 된다고, 신탁자한테.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득을 한다. 이걸 읽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읽으면 1분 안에 소리나 한번 시켜볼까 보다. 1분 딱 카운팅해갖고 읽을 수 있나 없나? 때려 죽여도 못 읽어요. 경매 딱 뜨게 되면은 무조건 소유자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자, 1번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오른편. 3자가 아니면 뭐가 된다? 계약 명의신탁. 기억번은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끄트머리 봐야 돼.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병이 수탁자거든요. 병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라고 가야 돼요. 앞에 내용 좀 보시면 안 돼. 헷갈리게 함정 파놨어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자금 상등의 부당이득 판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해서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돈을 줬었잖아요. 소유권 취득할 줄 알았는데 수탁자가 취득했어. 그래서 바로 부당이득 판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디귿 두 가지가 오른편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셔서 답은 3번. 근데 요건 요렇게 야매로 가셔야 돼. 안 그러면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중간에 명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대. 제3자가 아는 건 중요치가 않아. 그 매도인이 알아야 되고, 이때 경매에서 매도인은 뭐가 된다? 법원이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원은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매 때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읽어서 못 풀어요. 나중에 복습해봤자 의미가 없어. 바로 답을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또 경매 나올 거야.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의 X금을 취득하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탁 약정을 맺고, 자, 2018년 5월 의 명의, 수탁자 을 명의로 자, 매각대금을 완납을 했다. 그래서 소유자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되셨죠? 경매 뜨게 되면 뭐라고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경매 뜨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자,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소리지. 지금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죠?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근데 누가 감히 등기 말소를 청구해?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 등기 명의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 2번 집은 갑은 을에게 자, 건물의 반환, 부당이득으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이 을한테 건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돈만 줬어. 그래서 돈은 반환해야 되지만 건물 자체, 이 경매 목적물 소유권 자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이런 거고. 3번 병이 자,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얘 병은 원래 이 물건의 소유자인데 지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법원 경매라고 하면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럼 너무 쉬우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원래 소유자는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어. 홍길동이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어. 아무렴 어때? 알든 모르든 그건 전혀 의미가 없고 그저 수탁자가 소유자. 다만 문제 구성할 때는 헷갈리게 하려고 원래 이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다 해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답 맞죠? 답 맞죠? 이걸로 끊어가는 거야. 4번 지문이요.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은 언제? 비용 상환 청구권, 공사대금 채권을 전제로 해서만 다 성립한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는 없어요. 이건 내용 몰라도 다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려고 하시면 안 돼.
5번 질문.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해서 자, 이게 타인 권리의 매매. 여기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남의 물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다만 나중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제당하고 손해배상을 당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건 사이드 지문이야. 해서 지금 아예 우리 제일 간단한 게 뭐야? 부탁 나왔었죠? 부탁 나오면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매도인은 뭘 해야 된다고요? 자,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대신 기존에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자, 경매라는 명제가 나오죠. 경매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돈은 갚아야 되지만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